그게 몇 년까지 그럴까요? 결혼 몇 년까지 그럴까요? 5년? 어느 시기가 지나면 첫사랑이 나타났어.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오지 않을까. 제가 그렇다는 얘기 절대. 오신다, 그거. 아니, 저는 절대 그렇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은. 제 아내가 이거 모니터합니다. 장모님이 보고 계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뭐 권태기일 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니까요. 그렇죠. 뭐 그런 한 50이 넘어가도 아내 첫사랑이 첫사랑 얘기를 하는데 질투심이 날까? 저는 안 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이에는 안 나요. 저는 100년 넘어도 날 것 같아요. 걱정했나? 아니요, 그거 나중에 60대도 90대도 70대도 이야. 첫사랑 대해서 얘기하면 저 기분 나쁘고 엄청 질투할 것 같아요. 막 할머니 되고 주름이 쪼글쪼글 있어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차트, 마지막 차트 가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질투, 약일까, 독일까? 질투에 가신 오셀로 증후군. 이게 섹스피어의 오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게요, 이게 사실 내용은 본인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비극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질투가 병이 돼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의처증, 의부증 같은 걸로 발전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부간의 질투가 최악의 경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저 오셀로 증후군. 네.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살인 충동을 일으킬 만한 그렇게 격렬한 질투심을 한 번씩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특히 31%가 그런 질투심을 이렇게 충동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될 조절이 안 정도로 된다고 강한 하더라고요. 그런 네. 질투심을 네. 31%가 정말 무서운 수치지만 보통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13%가 배우자 살인이고 이제 큰 원인이 질투라고 합니다. 이야. 네. 맞아요. 이 의처증, 의부증은 거의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이라고 보는데요. 예,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딱 증거를 내놓으세요. 원장님 이거 보세요. 딱 내놓는데 보면 남녀가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이렇게 스쳐갈 때 딱 찍으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심을 받는 배우자는 이 사람은 정말 생명부지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그 증거를 갖고 와서 그게 증거라고 갖고 온 거예요? 서로 쳐다보고 있지 않냐. 어머. 뭐 이렇게 되면 정말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야 되는 일도 생기는 거죠. 이처럼 배우자의 어떠한 이제 사랑에 대한 신의를 의심해서 이것이 이제 나한테 굉장히 불행을 가져다 주고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이런 의처증, 의부증은 치료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네. 한 30% 정도는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의처증 의부증 굉장히 많네요. 있고 이게 극단적으로 했을 경우는 이게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30대 중반 부부인데 부부 동반 모임에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 친구분들이 뭐 아내분한테 또 인사말로 아이고 오늘 옷 이쁘십니다. 머리 모양 이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이게 질투와 분노로 부부싸움 던져지고 그다음에 이웃 남자가 지나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뭐야 무슨 상관계야 추궁을 하고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상담을 왔는데 보통 이혼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탕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네. 이게 의심하는 게 네.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자꾸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투를 적당하게 하면 사실 약간 왜 연애할 때도 약간 밀고 당기기 약간 밀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지나치게 되면 이제 집착이 되면 서로 좀 무서워지고 조금 약간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질투가 많은데요. 그래도 이부족은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편이 병원 가보래요, 한번. 본인만 모르고 병원 가보래요. 저는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되게 이제 이분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이분들은 밑바닥에 그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열등하기 때문에 이 열등감으로 인한 그 정서적 특성이 불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불안할 때 이 불안의 원인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불안한 이 심리적 특성의 원인을 타인한테 귀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고 당신이 뭐 눈웃음 쳤으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거고 평소에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의 마음의 불편감, 열등감을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의 특성을 나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끊임없이 외부에서 이 원인을 찾으려고 끼워 맞추고 뒤지고 다니고 의심하고 추적하고 네. 채근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치유하려면 일단 본인의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자, 우리 오늘 정말 재미있고 솔직하게 이 부부 사이의 질투는 약인가 독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여러분의 결론이 궁금합니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여자 두 분이. 저희는 야, 약도 여자들의 되고 독도 되고 네. 약도 되고 약도 독도 되고. 되고.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질투가 애정이 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가장 위험할 때는 무관심할 때. 네. 무관심하면 질투도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약인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아내를 두고 아이하고 질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집을 놓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짓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관심이랄까 애정을 더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투는 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중간적인 건데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 집착하고 막 나만 바라봐줘, 막 나 너무 예쁘지 않아? 자꾸 이러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집착이 되면. 그래서 좀 약간 연애할 때처럼 좀 약간 밀고 당기기를 좀 하면서 좀 해주면 이 질투라는 게 약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애할 때처럼 예, 예.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자꾸 머리를 써서. 저도 한 200, 300%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질투가. 질투가. 가끔 남자는 그래도 조금 질투해줘야,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아직도. 그래서 꼭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처럼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그 약이네요, 약. 네. 역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질투심은 일종의 경고음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감정이 딱 들었을 때는 상대편 배우자로부터 더 사랑도 받고 싶고 또 상대편 배우자를 더 사랑해주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자, 그러나 이 경고음이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울리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혹시 이 두 분 사이에, 부부 사이에 질투심의 마음이 든다면 이 질투의 마음을 먼저 내 안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걸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뭐 열등감을 느끼나 아니면 내가 뭔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졌나 내가 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 부부 사이에서 신뢰를 단단하게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질투심은 오히려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